구독자가 32만 명인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도 없어질 수도 있죠. 한 방에. 자, 이번에는 그럼 머니투데이 방송 저희 MTN 구독자 32만 명의 약 33만 명의 유튜브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ope. 저희 채널 영상 중에 이게 좀 걸리더라고요. 영화 반도하고 불량한 가족, 이거를 이제 프리뷰하는 거예요. 공개되어 있는 트레일러를 가지고 만든 영상인데 이것도 혹시나 문제가 될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왜냐면 유튜브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게 걸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공개된 저작물이라고 하지만 알고리즘에서는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창출이 안 되는 영상이에요. 이런 거는 좀 사실은 저 영상에 대해서 저작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좀 유명한 유튜버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그 영상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언제나 뭐 허락을 받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이제 공정 이용과 같은 이제 저작권 제한 규정에 요건에 충족을 한다면 사실 저작권 침해에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줄거리를 막 엄청 자세하게 결말까지 완전 스포일러를 해버린다거나, 아니면 영화 실제로 뭐 DVD를 자기가 사서 그 영상을 떠다가 그걸 올려버린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은 그래도 이 공정한 뭐죠?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물의 인용, 이걸로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게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제 저런 트레일러나 이제 이런 방송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제 있을 수 있구나. 왜냐하면 트레일러라고 하면 되게 이제 중요한 장면들을 따다가 임팩트 있게 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가지고 저작권 쪽에서 왜 내 허락 없이 이런 식으로 올려가서 당신들이 돈을 받느냐, 아니면 내가 허락한 채널이 아닌데 왜 함부로 쓰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공정 이용이다 라고 막 우리가 논거를 들면서 주장을 하면서 싸워야지. 그렇죠. 복잡한 싸움을 한번 거쳐야.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에서는 콘텐츠 아이디를 통하지 않은 일반적인 저작물을 썼을 경우에는 경고를 줘요. 이 경고가 3번이 쌓이면 채널이 삭제되거든요. 그럼 저희가 구독자가 지금 30만인데 만약에 업체들에서 항의를 했다. 만약에 정말 저희가 막 이상한 걸 만들어서 그런 게 걸렸다 하면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없어질 수도 있죠. 구독자가 100만이 넘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구독자가 32만 명인 머니투데이 방송 채널도 자칫하면 한 방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조심해야겠네요. 앞으로 조심해야겠네요. 아직은 없습니다.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카 찍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일을 할 때 심심하다. 이 뭔 개소리야? 자, 그냥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유튜브 편집에는 이런 짤방 좀 들어가줘야 돼요. 진짜 한 3초밖에 안 썼는데. 이 뭔 개소리야? 이런 것도 좀 문제가 될까요? 사실 저도 저런 짤방들은 이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저런 게 있어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이제 저작물이니까 이걸 쓸 때는 원칙적으로는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허락 없이 썼을 때는 역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뭐 공정 이용 이런 것들의 이제 요건들이 대부분 양적 질적 부정성. 그래서 내 거가 주가 되고 포인트는 내게 콘텐츠가 주가 되고 상대방께 적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럼 책 읽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신의 좋은 목소리를 콘텐츠로 책을 읽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약간 저작권 문제가 되나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거 하는 수백만 명의 유튜버를 지금 다 채널 없애라고 하시는 거예요? 없애라고 한다기보다 대부분의 유튜버 분들이 그 작가, 저작자하고 아마 계약을 체결하시거나 허락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제 소설이라고 하면 어문 저작물이 되고 이거를 이제 창작한 작가들이 저작권을 갖게 되는데 이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허락을 받지 않고 이걸 읽어가지고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어서 전송을 했다. 이거는 여러 가지로 다 문제가 됩니다. 와,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소설이나 이런 거 말고 진짜 좋은 글귀들만 막 적혀있는 그런 책들 있잖아요. 거기서 한 구절 정도 이런 문구가 괜찮다, 여러분 이 책 꼭 사세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이회수 씨 아시죠? 소설가 이회수 씨. 이회수 씨가 트위터에 간단한 문구들을 여러 개를 이제 올리셨던 게 있는데 그거를 허락을 받지 않고 다 묶어가지고 이회수의 무슨 뭐 어록집
이런 식으로 해서 책을 만드셨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건에서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한 구절이라도. 그렇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라고 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길이를 갖고 있으면 짧은 단락이라고 하더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죠. 사실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류예요. 약간 게임 플레이. 게임을 해서 내 플레이가 주거되는 그런 게임 영상들. 보통 이런 경우는 게임사에서 용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롤이나 뭐 오버워치나 뭐 스타크래프트나 뭐 이런 경우는 자기의 플레이와 창의적인 이런 움직임이 주거되잖아요. 네. 근데 스토리가 있는 게임들도 있어요. 네네. 그런 경우는 마지막에 결말을 말해버리면은 사람들이 시청자들 보면서 안 산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경우는 좀 어떻게 될까요? 게임의 영상이나 뭐 이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저작권이 성립하는 저작물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원칙적으로 뭔가 뭐 리뷰를 하시던 이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제작사 쪽에다가 문의를 하셔서 허락을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언제 제가 미국에 있는 블리자드와 중국에 있는 텐센트에 연락을 해서 이메일 주고받으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유명 게임사들은 홈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자기 그 게임 저작물을 어느 범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정책들을 미리 게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쪽에 이제 연락처 같은 걸 이용해서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연락을 한번 해보시는 게 안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약간 커버곡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괜찮아요? 커버곡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제 음악 저작물이라고 하면 작사가 작곡가. 그쵸. 부르는 가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가. 그렇습니다. 네. 예. 그걸 국가를 했네. 예. 이분들의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저도 약간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저 옛날에 모차르트 클래식 음악 막 이런 거를 배경음악으로 넣었는데, 모차르트는 이미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된 위인이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당연히 저작권이 없을 줄 알고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걸 연주하신 분들, 그렇습니다. 그런 악단의 그 예. 저작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현자의 권리라고 해서 네. 저작권은 아니고 저작 인접권입니다. 그래서 음악 자체의 저작권은 아마 소멸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음악을 아주 훌륭한 연주자들이 실현을 해서 또 다시 음반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 실현자들하고 음반 제작자의 권리가 새로 생겨납니다. 그래서 뭘 할 때는 또 이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근데 약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유튜브에서 내가 노래를 따라서 똑같이 불렀는데 너무 똑같이 불러서 네. 알고리즘이 잘못 알아서 이걸 원곡 아니냐 이렇게 해서 수익 창출을 막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그냥 이의제기를 하면 됩니다. 예.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 풀어줘요. 네. 근데 이의제기 신청을 했는데 만약에 진짜가 아니었다 그럼 채널이 한 방에 날아가니까 조심하세요. 안녕. 안녕.